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스킬머 형설 5강 쾌속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관계사의 그 두 가지 용법,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과 설명적 용법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줄곧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특히나 설명적 용법, 그러니까 콤마를 딱 찍는 이와 같은 용법에 관련해서는 살짝 어려운 구조가 있을 수 있었고, 해석적으로 정말로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두 가지 용법들을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배웠던 그 개념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한적 용법과 설명적 용법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우선 위에 한번 읽어드리면, 관계사는요 제한적 용법과 설명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제한적 용법이란 말을 수식적 용법 이렇게 불러요. 수식적 용법.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설명적 용법은 그쵸, 계속적 용법 이렇게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각각의 이 두 가지의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저 또한 계속적 용법이다 또는 설명적 용법이다 이렇게 쓰고요, 또는요 제한적 용법이다, 수식적 용법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절히 좀 알아보고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튼 이 제한적 용법하고 설명적 용법 형태상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별반 차이가 없었죠. 딱 하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치, 이렇게 콤마를 찍느냐 찍지 않느냐에서 바로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콤마 굉장히 소홀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콤마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그쵸, 제한적 용법이랑 설명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하셔야 된다, 일단 말씀드리고, 자 이랬을 때 겉보기에 이 콤마밖에 차이가 없는데 대체 의미상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은 전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제라는 건 뒤에 깔린, 배경 속에 깔리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요, 여기 있는 우선 이 제한적 용법, 우리가 지금껏 굉장히 익숙히 많이 봐왔던 그 관계사절의 구조를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그녀는 가지고 있다. 근데 무엇을 갖고 있냐면 아들 한 명을 갖고 있죠. 근데 어떤 아들이냐면, 지금 여기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석은요, 선생이 되었던 아들 한 명을 갖고 있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흔히 우리가 지금껏 많이 봐왔던 그와 같은 관계사절의 구조이지 않냐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she has a son, 콤마 딱 찍고 who became a teacher,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옳아요. 잘 들어봐. 그녀는 가지고 있는데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는요 선생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의 문장 해석이 별반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가 다르다고요? 전제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제한적 용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아들 말고도 그녀에게는 자녀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더. 그녀는요 선생이 되었던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딸도 있을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전제가 깔린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치, 그녀는 아들 한 명이 있어. 애초에 아들 한 명이죠. 그러니까 자녀로 아들 한 명밖에 지금 두고 있지 않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아들 한 명이 있어. 자녀는 더 없어요. 그리고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선생이 되었던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의사였던 딸 한 명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설명적 용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의미가 닫혀버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녀는 애초에 아들 한 명이 있어. 더는 없어. 자녀가 더는 없고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가 선생이 되었지 뭐야, 이 정도의 해석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치, 콤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다. 이건 문장 형태상에서의 차이점이죠.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뭐냐, 두 번째의 경우는 그쵸, 전제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아들 한 명, 그러니까 자녀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아들 한 명밖에, 즉 닫혀버린 해석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제한적 용법과 여기 있는 설명적 용법을 처리할 때 이 두 가지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바로 그 해석상에서의 차이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화살표로 그려드렸죠. 그러니까 수식이다, 꾸며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치, 보통은 이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었던 아들 한 명이 있어. 됐습니까? 즉 꾸며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설명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쵸,
풀어서 해석한다. 제가 선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드렸죠.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영어의 어순, 그에 맞게끔 좀 적절히 읽어가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요. 선생이 되었던 아들 한 명을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설명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녀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리고 걔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문자 적혀있는 이 문자의 그 어순대로 적절히 좀 처리를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한 번 더 다시. 콤마 찍고 안 찍고의 차이점. 두 번째는 의미, 즉 그 의미의 전제가 다르다. 여기 지금 이 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열린 해석이죠. 자녀가 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설명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닫힌 해석이다. 한 명 말곤 없어라는 의미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이점은 뭐냐? 이것은 문법상에서의 차이점인데 여기 있는 이 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관계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쵸? WH 딱 떠올리잖아. 맞니? 근데 이 WH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은 what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대용어인 그쵸? that도 충분히 바꾸어 쓰일 수 있다. 지금껏 그러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계대명사이든 또는요 관계부사이든 상관없이 흔히 대용어 that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설명적 용법으로는 그쵸? 여기 있는 what과 that은 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쓸 수 있는데 특히나 관계대명사 what이나 그것의 대용어인 that 이거 계속적 용법으로는 쓰지 못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법상에서의 차이점이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에 관계사 앞에 콤마가 없다 이거고 다음에 우리가 그쵸 설명적 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관계사 앞에 콤마가 있다 이겁니다. 콤마 있어요. 콤마 있습니다. 자 다음에 B번 그러니까 닫힌 해석과 열린 해석 전제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수식적 용법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아들 외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쵸 설명적 용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아들 말고는 자녀가 없어. 다시 말하면 아들 한 명만이 있다. 자녀로서는 아들 한 명만이라는 닫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C 보이십니까? 꾸며서 해석한다. 화살표 의식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관계사절이 제한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꾸며서 해석, 수식적 해석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설명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풀어서 해석. 그래서 제가 선으로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쭉 읽어가달라 부탁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 차이점. 그쵸? that과 what은 쓰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설명적 용법으로는 that과 what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제한적 용법인 경우에는 쓰겠다 이 말이죠. 아셨습니까?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유념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관계사를 마주했을 때는 처리를 좀 적절히 해달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자,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사항을 유념해서 뒤에 있는 문장 두 가지를 꼼꼼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8번 위의 문장 보이십니까? 위에 거는 뭐다? 제한적 용법 밑에 거는 설명적 용법이죠. 콤마에 의해서 바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것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는 가장 키가 작은 소년이다. 내 학교에서 후 바로 뭐 할 줄 아는 소년이냐면 그치 농구를 할 줄 아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좀 더 한국말로 정돈해서 읽어보면은 그는 농구를 할 줄 아는 내 학교에서 가장 키가 작은 소년이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 겁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풀어서 해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적혀있는 이 영어적 어순 그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해석은 그는 가장 키가 작은 소년인데 바로 내 학교에서 그리고 걔가 말이야 농구도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두 개 의미 차이 좀 미묘하긴 한데 느껴지십니까? 우선 위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이게 어떤 얘기냐면 161, 162 2 하지 말고 3 합시다. 165, 167 이 정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어디냐면 학교예요. 가정을 좀 해보는 거야. 학교 내에 A, B, C, D 총 몇 명이 있다. 그쵸? 4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되었습니까? 이렇게 4명. 근데 지금 이 윗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농구를 할 줄 아는 애는 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여기 지금 B, C, D 보이십니까? 얘들만 뭐 할 수 있다. 농구를 할 수 있어. 농구 할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애는 누굴까? A니? 아니죠. 즉 농구를 할 줄 아는 애들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애는 그치 얘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163. 그러니까 이 B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78번 문장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는 말이야, 하필이면 농구를 할 줄 아는 애들 중에서 B, C, D 중에서 그치,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키가 작은 소년이야. 느낌 오십니까?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문장 이것도 한번 그려드릴게. 우선 여기에서도 학교입니다. 학교에 역시나 A, B, C, D 동일하게 있어요. A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해봐야겠네. 161, 161, 163, 165, 167. 하필이면 역시나 여기도 4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적 용법으로 쓰는 순간 닫힌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단언해요.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봐봐. 그는요, 가장 키가 작은 소년이야. 내 학교에서 끝났습니다. 닫혀버렸다고. 그럼 누구 지칭하니? 그치. 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필이면 가장 키가 작은 소년이라고.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거야. 근데 걔가 말이야. 지금 설명하죠? 근데 걔가 말이야. 뭐도 할 수 있는데 농구도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얘가. 의미 차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은 B를 가리킬 수 있다고요. 하필이면 농구를 할 줄 아는 애가 B, C, D 3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키가 작은 애, 누군데? B.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애초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키가 작아. 근데 걔가 말이야, 농구도 할 줄 알더라? 라는 의미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 지금 보면 안명사에 최상급 보이십니까? 최상급. 최상급을 동반하거나 또는요, 서수사. 서수사라는 것은 first, second 등등입니다. 순서를 매길 때 쓰는 숫자 표현들, 또는 기수사, 개수 셀 때 쓰는 표현들, 1, 2, 3 이런 거 아시죠? 이런 표현들이 함께 동반되었을 경우에 콤마를 찍고 찍지 않고 그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최상급 서수사, 기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말고는 별반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최상급 서수사, 기수사와 함께 쓰일 때는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수식적 용법,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과 설명적 용법의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이렇게 콤마를 찍는 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할 부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79번, 80번.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그러니까 관계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명사를 빼놓을 수 없잖아. 안명사를 쓰고 난 뒤에 뭘 쓰는 거예요? WH를 딱 쓰는 거 아니겠냐고. 이게 지금 관계사인 거잖아. 어떤 식으로든 안명사와 관계가 있다고. 그죠? 이것을 좀 더 달리 말하면 애초에 여기 있는 이 WH 있죠? 이것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라고 말을 해서 관계대명사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 아니겠냐고. 기억나지? 다시. 지금 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굽니까? 위치죠. 하필이면 이 위치 있죠? 얘는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은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는데? 그치. 명사가 나오고 뒤따르는 구조는 그치. 주어가 없거나 또는요, 목적 없는 이런 식으로의 미완성 구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보이십니까? 명사뿐만 아니라 구나 절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명사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여기 이 명사뿐만 아니라 충분히 앞에 구 또는 절이 쓰이면서 바로 이 위치가 구와 절을 대신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봐. He tried. 그는 애썼다. 뭐 하려고 했었냐면 열려고 했었어. 근데 무엇을요? 그 문을 열려고 했었죠. 그런데 콤마 찍고 위치니까 그런데 한 다음에 그런데 정도로 읽어주신 다음에 잘 봐.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냐면 뒤를 봐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find는 오형식으로 쓰는 동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요 impossible,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를 우리가 그것이라고 처리는 할 건데 해석상 그렇게 읽긴 할 건데 뒤따라서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어답게 읽어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적어는 주격조사, 마치 주어처럼 읽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해석은요 그것이 정도로 제가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그것을 하셔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목적어를 하필이면 제가 그쵸 주어처럼 처리를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그것이 그는 알았다.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이해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 그는 애썼어. 뭐 하려고 애썼냐면은 그 문을 열려고 애썼죠. 그런데 그것이 그는 알았는데 불가능하다고. 자, 이제 질문이 이거야. 질문을 잘해야 돼. 뭐가 불가능하니? 뭐가 불가능한 거냐면은 그 문이 하시면 안 된다고. 뭐가 불가능한 거냐면은 그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한 거잖아. 애초에 여기 위치가 지니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 문을 여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문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즉 밑에 있는 말 보이십니까? 안명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색칠한 이와 같은 어구, 즉 구단위 또는요 밑에 있는 이 절단위 또한 대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치가 뭐로 쓰이는 경우? 설명적 용법으로, 즉 콤마와 함께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비단 이 명사뿐만 아니라 의미상 구나 절 또한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밑에 지금 적어놨지 않습니까? 위치가 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문을 여는 거. 아시겠죠? 80번 한번 읽어볼게요.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무엇이라 말을 했냐면 that이야라고 말했죠. She was ill, 그녀가 아팠다고 말했죠. 그녀가 아팠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뒤에는 주어 없으니까 이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was why, 뭡니까? 거짓말이었다. 자, 질문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말이니? 그치. 그녀가 아팠다라는 것이 거짓말인 거잖아. 주어 동사 보이십니까? 이거 절이네. 그래서 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되었죠? She was ill과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는 같은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더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 보이시죠? 81번, 82번 문장에서 우선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는 이걸 지워야 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 지우고 보니까는 콤마 찍고 위치, 콤마 찍고 훔, 전형적인 관계대명사의 설명적 용법인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설명적 용법으로 쓰는 훔 또는 위치 있죠? 그 앞에 한정사 플러스 오부의 구조를 첨가시킬 수 있다. 얘들이 한정사라는 거야. 특히나 수나 양을 뜻한다 해서 이것을 수량사라고도 불러요. 지금 책에는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여튼 수량사 플러스 오부 구조를 이 관계대명사 앞서서 첨가시킬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거 해석하는 법, 해석 처리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 자, 우선은 people. 그런 다음에 콤마 딱 찍어요. 그죠? 자,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whom 하나 적어볼게요. whom 하나 적을 건데 지금 한정사 플러스 오부 구조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면서, 근데 보통 이 한정사는 수량사라면서 제일 만만한 수량사 all of 집어넣을게요. all of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시 얘 빼면은 지금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설명적 용법이지 않냐고. 맞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all of를 딱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뒤따라서는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주어 없고 동사 나오고, 또는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뒤따라서 목적 없는 꼴. 됐죠? 지금 이제 사람만 하긴 좀 그러니까 사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여기 살짝 여기다가 things 할게요. 사물들이라고 읽을게요. 사물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콤마 딱 찍죠. 콤마 찍고 나서 사물이니까 보통 우리가 위치 쓰지 않냐고. 맞아요. 위치 쓰는데, 자, 앞서서 지금 한정사 플러스 오브 구조가 딱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거 한번 좀 집어넣어 볼게요. some of. 지금 책에 다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뭡니까? 한정사 플러스 오브 구조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설명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그 앞에 딱 들어가는 이 구조. 아시겠죠? 자, 이거 해석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오브 전치사 보이죠? 이때 이 오브를요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것이 참 좋냐면 중에서라고 읽습니다. 중에서.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어 중에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아무렴 얘들이 지금 관계대명사이긴 하니까 안명사가 있잖아. 됐죠? 해석 처리를 하실 때는 이 안명사를 여기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다 쏙 집어넣고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읽어볼게. 잘 들어봐.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모두라고 읽어주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밑에 거 해볼게. 사물들 그리고 그 사물들 중에서 몇몇이라고 읽어주신다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뒤따라 이런 식으로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가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목적어 없는 경우에는 을을 붙여서 읽어주는 것 아니겠냐고. 그대로 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봐.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주 없는 거야. 그 모두가 동사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거. 이것은 이제 목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사물들, 그리고 그 사물들 중에서 몇 가지를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고. 읽어보겠습니다. 81번. I lost. 나는 잃어버렸다. My three toys. 뭡니까? 나의 3개의 장난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 앞명사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위치 자리에다가. 자, 사물이니까 위치 쓰는 거 괜찮죠? 그리고 그 장난감 중에서 모두가 의역하면은 3가지의 장난감 모두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목적어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목적격 조사 을를 딱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뒤따라 지금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지금 이 밑에 구조죠. 아시겠죠? 그대로 한번 직독직해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 나는 내 3개의 장난감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모든 그러한 장난감, 이 3개의 장난감을 내 어머니께서 샀어. 더 전에 그랬죠. 지금 여기에 헤드 PP 잡혀 있다는 거 꼭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샀었다, 더 전에 그랬다. 됐죠? as, 뭐뭐로써. 근데 뭐로써 사줬습니까? 그치, 선물로써. 참 슬프죠? 어머니께서 좀 더 과거에 내 생일이었을 그 당시에 선물로써 사주었던 그 모든 뭡니까? 장난감들을 나는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 과거에 지금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준 게 먼저고 잃어버린 게 그 나중이잖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과거형으로 쓰고 있으니 여기에 헤드피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추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잃어버렸다 내 3개의 장난감을. 그리고 3개의 장난감 그 모두를 내 어머니께서는 선물로써 더 전에 사주었어. 됐죠? 자, 다음에 82번입니다. My friends, 뭡니까?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친구들 중 그 아무도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니더 같은 경우에는 양자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다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뒤를 보아하니까 지금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격조사 이가를 딱 붙여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 주격조사 이가를 붙이려고 할 때 부정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살짝 언어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 한국어적으로. 다시요. 내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그 아무도 친절하지 않아. 이가 안 붙여도 이가 주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잘 친절치 않죠. 바로 이러한 친구들이 항상 fight with, 싸운답니다. 서로. 됐죠? 여기 지금 이 friends, my friends에 해당하는 동사는 여기 있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편의상 이 fight with를 하나의 타동사로 좀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다시 이때 5번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중에서가 좀 괜찮아. 여러분들 좀 훈련되고 나면은 이것을 중에서 말고 앞에서 뒤로 딱 미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그러한 장난감. 자, 다음에 밑에 거는요. 내 친구들 그 아무도.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한국어에 좀 맞게끔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됐죠? 여튼 여러분들 이 구조 나오면요,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 한정사 플러스 오브가 첨가될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해석 처리 좀 잘 해달라 부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 보이십니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일단 제목 한번 읽어드리면 형용사절 관계사와 부사절 접속사를 좀 구분해야 된다 라는 건데,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 일단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명사 딱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콤마 딱 나오고, 여기다 지금 where가 등장해 있으니까 where로 편의상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됐죠? 자, 다음에 명사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한다 이거야. 쭉 가고 콤마 찍고 where. 됐죠? 물론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where만 딱 적었는데 when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여기도 when도 괜찮아요. 여튼 이런 식인데 잘 봐.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여기 있는 where와 여기 있는 where가 좀 다르다 이겁니다. 편의상 제가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있는 where, when 있죠? 됐죠? 얘들은 제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부사절 접속사. 약간 미묘한 차이라서 일단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야. 자, 다음에 여기 있는 where, when 있죠? 얘들 둘이는 제가 뭐라 부를 거냐면 앞에 명사가 있고요, 이 앞명사와 관련이 있으니 관계사 이렇게 부를 건데, 좀 더 꼼꼼하게는 관계부사다 이렇게 부를 거라고요. 됐죠? 자, 이름 다른 거 알겠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우선 형용사절 관계사 왼쪽 거 이거부터 먼저 그 느낌 한번 잡아보자.
볼게요. they, 그들은 뭐 했습니까? 보았다. 무엇을요? 그 TV쇼를 보았죠. 자, 콤마가 딱 찍혀있죠. 그리고 정도로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서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보았다. 그 TV쇼를. 그리고 거기에서. 자, 문맥상 거기가 어디니? 거기가 어딘 거 하니까 TV쇼죠. 아시겠습니까? 그 TV쇼에서 singer, 누굽니까? 가수 한 명이 노래 부르고 있었다. 됐죠? 다시 거기가 어디라고? TV쇼라고. TV쇼라는 이 안명사와 지금 관계가 있는 이 where는요, 관계 부사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 볼게요. 느낌이 좀 달라. 언어적으로 좀 다른데 이거 미묘한 차이를 느껴보셔야 돼. 가봅니다. They first, 그들은 처음 만났다. 서로를 만났어. 됐죠? 자, 다음에 그리고 어디에서 만난 거냐면은 바로 곳에서 어떤 가수 한 명이 노래 부르고 있었던. 이거 차이점 아시겠어? 다시 질문을 잘해야 된다 했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여기 있는 TV쇼와 where는 같은 장소 맞니? 맞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안명사랑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아니잖아. 서로 얘는 사람이고 where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V쇼는 그쵸? 일종의 장소 맞죠? TV 아니라는 TV쇼라는 그 공간이나 장소가 있을 거잖아. 거기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가수가 노래 부르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where는요, 어떤 식으로든 앞에 있는 명사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계사지. 그런데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는데, 그치,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곳에서 만났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만났던 행위가 발생한 그 장소적 배경을 밝혀주고 있다고요. 이해되니? 다시 해석적으로 잘 봐. 가수가 노래 불렀던 곳에서 만났잖아. 곳에서 만났다고. 지금 뭐 꾸미고 있니? 동사 꾸미고 있지. 이 동사 행위에 관한 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얘는 품사가 부사죠. 부사인 셈이지. 그래서 얘를 부사절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미상 우리가 이것을 관계부사 또는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안명사와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의미상 우리가 이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사와 관계가 있지, 여기 있는 서로라는 명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만 해석의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밑에 거 볼게요. TV쇼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죠. 안명사인 TV쇼에서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 가수가 노래 불렀던 곳에서 만났잖아. 바로 그 곳에서 만났다고. 동사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예, 부사절이죠. 아시겠죠? 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83번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He moved to Virginia. 뭡니까? 그는 뭐였습니까? 이사했다.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버지니아로 이사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거기가 어딜까?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버지니아에서. 거기에서라고 있잖아. 거기에서라고 읽는 순간 이 안명사랑 관련이 있죠. 이때 where는요, 관계 부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he worked. 그는 일했다. 바로 어디에서 일했냐면은 바로 챔버레인이라는 그 호텔에서 일했죠.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관계 부사가 특히나 where, when, why, how, 특히나 where이랑 when이죠. 이러한 관계 부사가 설명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 부사절 접사와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이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설명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좀 다루긴 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B번, C번, D번 이렇게 네 문제가 있는데, 자, 굵게 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색칠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한번 고쳐서 적어보라가 되겠는데, 자, 보이십니까? what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애초에 설명적 용법으로 what과 that은 쓸 수 없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뒤따라서 지금 보니까는 여기 지금 주어가 없고요. 그리고 안명사가 지금 빌딩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맞니? 위치로 바꿔주셔야죠. 되셨나요? 자, 다음에 B번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he. 안 되죠. 왜요? 일반적인 대명사의 경우에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얘는 접속사가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지. 그러면 접속사의 기능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적냐면 그냥 막연히 여기다가 단순하게 and 딱 집어넣어 주시면 괜찮죠. and he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and he 대신해서 우리는 그쵸, 관계대명사 who를 쓸 수 있잖아.
이 뒤따라서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주격 관계대명사 후 이렇게 딱 쓰면 되죠. 됐죠? 그게 결론은 여기 히가 틀렸고 접속사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관계대명사 후 이 정도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얘도 C. 보이십니까? 아니 일반적인 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앞에 뭐 보이십니까? 앞에 있는 절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그치. 여기에서는 기타 정도 즉 사물이니까 위치가 괜찮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D는요. 괜찮네. 그 앞에 뭐가 보이니? 구한정사 most of 보이시죠? 이거 들어갈 수 있댔잖아.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A, B, C는 좀 틀렸고 D는 괜찮다 이겁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씨가 가지고 있어. 빌딩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빌딩이 위치 딱 집어넣으면 그리고 그 빌딩이 주어 없으니까 지금 주격조사 붙인 겁니다. 자, has recently been built. 보이십니까? 뭐가? 빨리 봐주셔야죠. has pp, be pp. 최근에 지어졌고 지금도 그렇다. 다시 한 번 더. 해리스 씨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빌딩이 최근에 지어졌고 지금도 그렇죠. B번입니다. 나는 인터뷰했답니다. 누구와 인터뷰했냐면 작가와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작가죠. donate 뭐 했습니까? 바로 기부했다. 자 여기에서는 donate A to B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A를 B에 기부하다. 그래서 무엇을요? 많은 그의 책을 그 도서관에 기부했다. to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서는 후가 맞아요. 자 다음에 C. These are different types of guitars. 보이죠? 네. 이러한 것들은 이다. 뭐냐면 다른 종류의 라고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기타이다. 됐죠? 저는 기타를 잘 모릅니다만 기타를 정말로 잘 치시는 그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정말로 많죠. 약간 그 소리가 다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튼 이러한 것들은 다른 종류들의 기타야.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는 위치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해석 어떻게 하니? 이때 오브는 중에서 그 기타 이 안명사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타들 중에서 두 가지 둘 다는 이다 매우 훌륭하다. 됐죠? 그러니까 기타의 개수가 2개인가 봐. 다른 종류의 기타를 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둘 다의 기타가 어떻더라? 매우 나이스하다, 훌륭하다. 한국어적으로는 제가 직역하면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죠. 의역 한번 해드릴게. 그 둘 모두의 기타가 매우 훌륭해.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D번입니다. D. The island. 바로 그 섬은요. is home. 바로 뭡니까? 고장이다. 고향이다. 집이다. 어디? 바로 대략 여기서 밀리언은 100만인데 여기서는 1000만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만의 사람들의 고향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목적어의 고향. 다시 한 번 더. 그 섬은요. 대략 1000만의 사람들의 고향이야. 되었죠? 자 다음에 콤마 찍고 역시나 홈이 나왔는데 most of 보이시죠? 해석은요. 사람이니까 people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략 1000만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자 지금 뒤따라서 주어가 없으니까 이 붙인 겁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poor 뭡니까? 그치 가난하죠. 초연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섬은요 일종의 고향인데 대략 1000만 명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향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들이 어떠냐면은 가난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설명적 용법도 다 마쳤고요. 면 한번 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To get something done, a committee should consist of 3 men, 2 of whom are absent. 맞아요. 제가 이거는 약간 풍자 느낌 냉소적인 느낌으로다가 실어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뭐 프로젝트를 한다, 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러한 어떤 현상 이게 대학 가면 굉장히 심해지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o get. 자, 여기서 좀 알아두실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get 목적어 pp.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목적어 이가 pp 되도록 시키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get의 뜻이 시키답니다. 이것을 준사역 동사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to부터 여기 있는 done까지 딱 끊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뒤따라서 a committee 나오는데 얘가 지금 주어거든요.
됐죠? 이 주어와 별개로 진술되어 있는 이 to 동사 원형은 바로 부사적 용법이고 해석은요. 하기 위해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목적어는 이가라고 읽어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어 이가 던 행해지다 정도로 해석해 볼게요. 행해지도록 수동 해석하는 거니까.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무언가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일종의 팀이라고 읽을게요. 팀이라고. 팀은요, should 이어야 하는데, 자, consist of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three men 뭡니까? 세 명의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콤마 찍고 to of whom 보이시죠? 아, 이 세 명이라는 이 안명사를 whom 자리에다 딱 집어넣어 주시고 중에서라고 처리를 해볼게요. 그 세 명의 사람 그들 중에서 두 명이 얘가 지금 주어야 뒤따라서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바로 이 두 명이 are absent 뭐 하다 부재의 출석을 안 하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 독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뭐 모든 활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냐면 딱 봐도 한 5명 보이죠? 5명 다 앉아있죠? 이게 언제입니까? 첫 모임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뭐 할까요? 이제 1명, 2명, 3명, 4명, 5명 있는데 이제 뭡니까? 다음날 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뭐 12일 날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딱 11일 딱 모이게 되면 어떻다? 그치? 딱 2명 앉아있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팀을 꾸릴 거잖아. 팀을 왜 꾸리는데? 무언가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집단 활동을 팀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팀이라는 것은 자고로 한 3사람 정도 필요하거든. 3사람으로 이루어져. 그런데 말이야. 그 3사람들 중에서 2명이 뭐하니? absent. 바로 부재입니다. 안 나와. 누가 나갑니까? 한 명이 소위 말해 캐리를 해버리죠. 한 명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약간 이제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부재한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치? 한두 번쯤은 이제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서 뭐 맛있는 거 뭐 사주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원 메타죠. 응원 메타. 응원합니다. 응원. 이렇게 응원도 하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서. 무언가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팀이라는 것, 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3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 3사람들 중에서 무려 2사람이 부재다. 출석해 있지 않아요.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